네, 안녕하세요. 네, 조가비에 담은 오이도 타일 냄비 받침대들 수업을 진행하게 될 꼼사장 이용규라고 합니다. 자, 우선 만들기 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흥 오이도 유적에 대한 가치라던가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이도 박물관을 소개해드린 후 만들기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흥 오이도 유적은 서해안 최대의 폐총 유적지로서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개와 굴 껍데기들이 층층이 쌓여져 만들어진 폐총 유적지입니다. 시흥 오이도 유적지에는 조개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해왔던 도구라던가 토기, 빗살무늬 토기 또는 다양한 동물 뼈들이 발견됨으로써 말로써 전해지지 않은 다양한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유적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흥 오이도에는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흥 오이도 박물관을 개설하였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서해안 해안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나온 유적물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시흥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2019년도에는 시흥 오이도 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폐총을 비롯한 오이도 유적 및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시흥 오이도 박물관이나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의 폐총 전시관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조가비에 담은 오이도 타일 냄비 받침대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의 조가비, 조개 모양을 형상하여서 한번 기획해 보았는데요. 완성품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의 냄비 받침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선은 구성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나서 만들기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모자이크 타일을 가위로 자르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일을 보시면 타일 뒷부분에 메쉬 그물천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가위로 잘 잘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린 모자이크 타일의 대부분을 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일이 한 줄씩 나오게끔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타일을 다 자른 후에는 이렇게 목재 프레임과 타일 접착제 그리고 강하위 그 다음에 스틱 2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타일 접착제를 이 모퉁이 부분을 이렇게 꼬집어서 가위를 살짝 자른 후에 옆에다 두고요. 가리비 냄비 받침대를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에 타일이 부착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에 타일 접착제를 고루고루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에는 이 모자이크 타일을 홈에 최대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가위로 타일을 조금씩 잘라가면서 부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을 다 붙였다면은 옆으로 또 동일하게 스틱을 활용해서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에 또 옆에랑 마찬가지로 꼼꼼히 빈틈없이 붙여주기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옆을 또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타일 접착제를 바르고 나서 모자이크 타일을 이렇게 빈틈이 최대한 없게끔 이렇게 붙여주시고 나면은 이렇게 좀 나무 부분에 지저분하게 접착제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 물티슈를 활용해서 접착제를 좀 닦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일을 다 붙이고 나면 타일이 나무보다 좀 더 올라와 있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뜨거운 냄비가 나무에 닿는 것보다 타일에 닿는 것이 더 안전해서 저희가 타일이 조금 더 올라오게끔 제작된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타일 붙이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계로는 나무에 최대한 손상을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이 파인 곳을 덮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조금씩 손으로 찢어가면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개의 테두리 부분만 이렇게 감쌀 수 있게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줄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이컵을 2개를 드렸을 텐데요. 하나에다가 물을 한 반 컵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 컵에다가 조금만 물을 따라 주시고요. 그 물 따른 곳에다가 줄눈제를 조금만 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눈제를 만들 때는 점성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물을 붓고 나서 줄눈제를 조금 넣고 나서 이렇게 믹스를 하다 보면은 지금 물이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처럼 약간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줄눈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묽게 될 경우에는 제대로 된 줄눈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줄눈제를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푸석푸석 했을 때 보여드리는 것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묽은 부분에 가루를 또 많이 넣어서 또 믹스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루로 이렇게 푸석푸석 서로 뭉쳐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을 아까처럼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넣어가면서 줄눈제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줄눈제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줄눈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적당한 줄눈제가 되면은 이렇게 흔들어도 잘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표면 부분에 수분기가 있으면서 매끄러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줄눈제 만들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줄눈제를 이제 가리비 냄비 받침 프레임에다가 넣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줄눈을 과감하게 목재 프레임에다가 물려주고요. 여러분 구성 박스에 있는 우레탄 스틱 헤라로 약간 붙이라듯이 이렇게 붙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레탄 헤라를 한번 긁게 되면은 우레탄 헤라에 이렇게 줄눈제가 모여진 것을 타일과 타일 사이가 이제 비어진 곳에다가 이렇게 꼭꼭 눌러가면서 붙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표면이 빈 곳이 없게끔 줄눈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면은 우레탄 헤라로 네모난 타일의 형태가 대략적으로 보여지게끔 남은 줄눈을 이렇게 긁어서 제거해 줍니다. 자, 줄눈 넣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줄눈을 다 넣었다면은 한 5분과 한 10분 정도 둔 후에 이제 줄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스펀지로 제거할 경우에는 제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양동이에 물을 어느 정도 반 정도 채워 놓으시면 되는데요. 스펀지를 물속에 넣은 후에 조물락 주물거리다가 이제 스펀지에 있는 물을 완전히 꽉 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짜주셨으면은 제일 깨끗한 면으로 조개 냄비 받침대를 이렇게 비비듯이 닦기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스펀지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스펀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이제 스펀지랑 이런 양동이를 쓰는 거가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물티슈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물티슈를 한 2번 정도 접어준 후에 또 닦기를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닦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만들어 놓은 줄눈제를 다시 손가락으로 한 번 더 넣어준 후에 또 닦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닦았을 때는 나무의 이 결 모양, 조가비 모양의 나무 모양과 그리고 네모난 타일의 모양이 잘 보여지게끔만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줄눈 넣기, 줄눈 닦기까지 진행해 주셨다면은 이제 아까 붙여 놓았던 마스킹 테이프를 뜯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다 보니까 여기 마스킹 테이프 붙였던 부분에 줄눈이 좀 지저분하게 묻혀진 것을 여러분들이 스펀지나 또는 이렇게 물티슈로 약간 그 나무의 결이 잘 보이게끔만 살짝 닦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쁜 냄비 받침대를 완성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타일 줄눈제는 건조 시간이 24시간으로 꼭 하루 건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완성되신 냄비 받침을 바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늘진 곳에 하루 꼭 건조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무 부분에 흰 가루같이 묻혀져 있는 이 줄눈은 다음날 물티슈로 닦았을 경우에 더 깨끗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나무 띠 모양과 이 타일 모양만 잘 나왔다면 건조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건조를 했는데 타일과 타일 사이에 약간 금이 갔거나 줄눈에 금이 갔거나 했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타일 줄눈 만들기, 줄눈 넣기, 줄눈 닦기 작업을 한 번 더 진행해 주시면 전혀 변하지 않은 냄비 받침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만들기 과정을 마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완성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가비를 담은 오이도 타일 냄비 받침대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기 과정에서 통해서 만나게 된 오이도 박물관, 오이도 선사유적지 공원을 나중에라도 꼭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만들기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